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양쪽 다리가 모두 저리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서 다리가 저리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쪽 다리만 저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양쪽 다리가 다 저린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이고 특히 양쪽 다리가 저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방금 관절바로를 소개하는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단순히 허리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 통증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쪽 다리가 모두 저린다. 어떤 경우일까요? 허리협착증은 다양한 증상이 있죠. 근데 허리협착증의 증상은 단순히 허리의 협착 정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MRI 사진을 찍었는데 MRI 사진이 똑같다고 해서 증상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MRI 사진이 똑같아도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허리협착증의 증상은 허리의 협착 정도,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허리의 협착 정도와 각각 사람마다 다른 혈류순환 정도, 혈액순환 능력에 따라서 종합돼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말인 즉슨 허리가 협착이 되어도 혈류순환 능력, 혈액순환 능력이 좋다면 협착증 증상은 덜할 것이고 협착이 덜해도 혈류순환 능력이 좋지 않다면 허리협착증 증상은 심해질 겁니다. 한쪽이 저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쪽이 저린 경우. 한쪽이 저린다는 경우는 한쪽의 허리협착이 심할 수 있겠죠. MRI를 보면 한쪽의 허리협착이 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쪽의 허리협착이 심해서 한쪽이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저릴 수가 있겠죠. 그 다리로 가는 혈류순환을 방해하니까요. 한쪽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다 본인 자체의 혈류순환 능력도 떨어져 있으면 한쪽이 확실하게 저리겠죠. 이해 가세요? 한쪽이 저릴 때는 허리의 협착 정도가 매우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 반면 양쪽이 저릴 때는 제가 MRI 사진을 보면 양쪽이 똑같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만 막혀 있는데 양쪽이 저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혈액순환 능력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협착의 정도와 상관없이 다리로 혈액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 다 저리게 돼요. 그래서 양쪽이 저릴 때는 허리의 협착 정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정말로 혈류순환 정도가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쪽이 저릴 때는 협착된 허리를 해결하는 게 80%라고 하면요. 양쪽이 저릴 때는 떨어진 혈류 능력을 회복하는 게 치료의 80%일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만약 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혈액이 안 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쥐가 나요. 근육으로 피가 안 오니까 허리가 협착이 되었든 혈류순환 정도가 안 좋든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리로 피가 안 오면 처음엔 쥐가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겨요. 당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시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가우면서 시린다는 느낌이 들어. 그 다음에 아프기도 해. 이런 증상들은 뭐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만약 한쪽에서만 나타난다면 협착과 혈류순환 두 가지를 치료해야 되지만 협착을 주되게 치료해야 된다. 허리를 치료하는 게 80%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만약 양쪽에서 나타난다면 혈류순환을 개선시키는 게 치료의 80%다. 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양쪽 다리가 모두 저릴 때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야 되겠구나. 이 필요성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그 구체적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류순환의 문제는 뭐하고 뭐가 발생하냐? 심장과 간이 발생합니다. 심장은 어때요? 피를 보내주는 무슨 역할을? 펌프 역할을, 펌프. 근데 심장의 펌프 작용이 잘 안 돼. 심장의 펌프 작용이 약해요. 그럼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손발이 따뜻하겠어요, 차갑겠어요? 손발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나는 손발이 차갑고 수족냉증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허리 협착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았는데 다리가 저린다든가 이러면 뭐예요? 심장의 혈류순환 능력을 개선시켜주면 매우 좋아질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들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게 돼요. 자는 동안 혈류순환이 원활하게 돼야지 어때요? 심장 리듬이 좋아지면서 잠을 깊게 자게 되거든요. 그런데 심장의 펌핑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잠을 깊게 자지 못해. 그리고 또 잠이 잘 들지도 않아요. 자, 난 젊었을 때부터 잠을 깊게 못 잤다. 그리고 작은 소리만 들어도 잘 깨고 예민했다. 이런 분들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된 체질이다. 저하된 체질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만약에 증상이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당기거나 시리거나 아픈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히 허리병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혈류순환 문제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 두 번째, 혈류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간이다, 간. 왜 간이 영향을 미치냐? 간은 혈관을 해독하는,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관에 대한 청소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겠죠. 혈관에 어혈이라 불리는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리에 쥐가 잘 나요, 쥐가. 아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에 쥐가 먼저 난다 그랬죠. 특히 간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다리에 쥐가 아주 잘 나요. 나는 허리 협착증 환자인데 다리에 쥐가 아주 잘 난다. 이런 분들은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허리 협착증 증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수면에 있어서는 간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원래 잠을 잘 잤는데 최근 들어 나이가 들면서부터 새벽에 깨요. 그리고 한번 깨면 잠을 다시 잘 못 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잤는데 최근 들어 새벽에 잠에서 깨면 다시 잠이 잘 안 오는 이런 분들은 간의 기능이 떨어졌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허리 협착증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 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해 가시죠? 특히나 양쪽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허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혈류순환 문제고 사람에 따라서는 심장이나 간, 이 특정 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혈류순환, 심장과 간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줄 거냐? 제일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발끝치기예요. 발끝치기는 자기 전에 누워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자,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뭐가 가요? 혈액이 가게 돼요. 혈액이. 발끝까지 혈액이 가기 때문에 아까 허리 협착증이 양쪽으로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때요? 혈액 흐름이 안 좋아졌다 그랬죠. 근데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전에 혈액 흐름이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끝치기는 혈액 흐름을 개선시킨다.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왜 자기 전에 해야 되냐? 발끝까지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잠을 깊게 자게 돼요. 수면이 깊어져요. 수면이 깊어지면 혈액순환 능력이 더 회복되게 되겠죠.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하는 것은 발끝치기를 하는 동안 혈액을 보내는 의미도 있지만
수면을 깊게 함으로써 혈액순환 능력을 개선시켜주는데 매우 편리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자, 근데 발끝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더욱 강력한 혈액순환 방법이 필요합니다. 발끝치기보다 더욱 강력한 혈액순환 방법은 뭐냐?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흙이나 땅을 맨발로 걷는 거예요. 요즘에는 맨발 걷기 할 장소들이 그래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맨발 걷기는 매일 30분씩 하면 혈액순환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자, 왜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능력이 좋냐? 자, 맨발로 하면 발바닥이 지압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맨발로 걸으면 발을 감싸고 있는 게 없잖아요. 발에 있는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손가락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신발 안에 있는 발가락은 자유롭게 움직입니까?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을 비롯해서 발에 있는 근육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요. 발에 있는 근육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근육들이 뭐를 시켜요? 혈류순환을 시켜줍니다. 자, 지압적인 효과도 있고 근육으로 인한 혈액순환 효과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접지를 통한 효과도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혈류순환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발끝치기를 해도 안 되면 맨발 걷기를 해라. 하루 30분 하면 된다. 자, 두 번째는 사물차라고 하는데요. 이건 한의학의 처방인 사물탕하고 같은 거예요. 당기, 천궁, 작약, 숙지황 몇 개예요? 4개죠. 4개. 바로 아까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어디하고 어디에 문제 있다고요? 심장하고 간에. 심장과 간의 기능을 모두 도울 수 있는 그런 처방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약재가 우리가 식품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약재를 20g씩, 그 다음에 물 1리터 넣어서 차로 마셔라. 앞서 말씀드렸던 심장 기능과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그 결과로서 혈류순환에 도움을 주고 또 그 결과로서 허리 협착증 양쪽에 나타나는 저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물차를 먹어도 안 된다. 그럼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이제 사물차 원래 어디서 출발했어요? 사물탕에서 출발했죠. 한의학에는 사물탕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차를 드셔 다닐 때는 어때요? 한약 처방을 활용해라. 자,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양쪽이 저릴 때는 허리의 협착보다도 떨어진 혈류순환 때문에 증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혈류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혈류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양쪽이 저릴 때 어떤 게 있냐면 허리 협착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떨어진 혈류순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당뇨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당뇨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뇨도 있으면서 허리 협착증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리가 저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요? 우선 허리 때문이라 생각해요. 당뇨 때문이라 잘 생각 안 해요. 제가 보니까 허리 때문이라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당뇨 초기 합병증인 경우가 있어요. 당뇨 초기 합병증인 경우가. 그거를 뭐라 하느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다리가 똑같이 저리는데 허리 때문인지 당뇨 때문인지 둘 다 있는 환자인 경우에 허리 때문인지 당뇨 때문인지 어떻게 아냐? 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는 게. 당뇨는 어디가 주로 저리겠어요? 둘 다 양쪽이 저려요. 당뇨는 어디부터 저리겠어요? 발끝부터 어때요? 저림이 점점 올라와요. 점점. 근데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면 어디가 주로 저려요? 정강이나 종아리 또는 발바닥. 발가락 끝이라기보다는 정강이, 종아리 또는 발바닥. 부위가 달라요. 저리는 부위가 달라요. 저림이 시작됐던 부위가 달라요. 이해가세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양쪽이 저린다. 근데 나는 발끝부터 저리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당뇨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뇨를 치료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정강이나 종아리 쪽이 저린다. 이런 분들은 허리 협착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인데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림이 단순히 허리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발끝부터 저림이 시작됐다면 당뇨 때문일 수 있다. 이거를 꼭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양쪽 다리가 저릴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또 꼭 유의해야 되는 당뇨로 인한 경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얻으시면서 허리 협착증을 현명하게 극복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 협착증은 절대 병원의 치료만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집에서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끝치기, 맨발 걷기, 또 제가 설명해 드린 사물차, 이런 것들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